당신이 말한 모든 단어가 당신의 정체성의 직무를 짜는 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정보 전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양육 및 심지어 잠재의식적 신념에 대한 차이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단어, 당신이 사용하는 톤 및 연설의 리듬이 의도한 것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진정으로 눈을 뜨고 있는 무언가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토론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이 하는 방식을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결코 고려한 적이 없는 숨겨진 측면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의사소통에 영원히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지문, 경험의 서명,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본능적으로 선택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연설의 모든 측면은 심리학, 환경, 심지어 생물학에 의해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시 당신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말한 사람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진정시켰거나 그들의 말이 존중을 명령하는 권위의 공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연설이 흩어져 있거나 주저하거나 불확실한 사람과 대조하십시오. 차이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단어의 선택이었으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이 있었으니까? 진실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육, 사회적 서클, 우리의 문화적 배경, 심지어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리학은 오랫동안 언어와 정체성 사이의 연결을 연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 풀는 우리의 언어 패턴이 종종 잠재의식 욕구와 내부 갈등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언어학에 대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어휘와 말하기 스타일은 우리의 자신감에서 감정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및 리케어 같은 필러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말하는 것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들이 인지 도구 역할을 하여 스피커가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이들 충전재의 과도한 사용은 또한 긴장성 또는 확실성 부족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의적인 일시정지와 통제된 간격으로 말하는 개인은 종종 더 자신감 있고 권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는 어떻습니까? 각 우리의 단어 선택은 아마도 우리의 연설에서 가장 드러나는 측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심리 언어학 분야의 연구는 단어 사용이 성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력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매와 같은 더 개인적인 대명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내성적이고 자기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및 우리와 같은 집단적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강한 사회적 연결과 공감을 나타냅니다. 형식과 비공식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 연설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에게 연설할 때 당신의 어조는 구어체와 속어로 가득 찬 캐주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월하거나 전문적인 환경에서 말할 때 당신의 언어는 더 구조화되고 정확하며 세련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조건과 학습된 행동에 의해 형성된 적응적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어 3대성 이론으로 알려진 심리적 개념은 언어가 생각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실제로 특정 사고 패턴과 신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자주 묘사하면 나는 이것에 끔찍하다 또는 나는 항상 엉망이 된다고 말하면 당신은 이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당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키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당신의 연설에서
당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특정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반사하는데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자신감이나 망설임을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당신은 명확성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때때로 당신의 말이 불확실성에서 길을 잃는가?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 매혹적인 주제에도 깊은 층을 탐구할 것입니다. 연설 안에는 말과 어조를 넘어서는 미묘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최종 통찰력은 의사소통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전환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가진 마지막 대화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떻게가 종종 무엇보다 더 많은 무게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톤을 가져가십시오. 의사소통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음성의 톤이 단어만으로도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 인 알바 메라비아는 의미의 7%만이 단어에서 파생된 반면 38%는 음성의 톤에서 나오고 55%가 신체 언어에서 비롯된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더라도 톤이 의도에 맞지 않으면 메시지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 단어는 충분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안심하고 다른 하나는 추위와 먼, 또 다른 냉소적이고 무시하고 다른 색조로 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단어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의미는 전적으로 어조를 기준으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전어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달에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가자. 연설의 리듬과 간격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 있는 화자가 자신의 연설 속도를 늦추고 각 단어가 충격으로 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 우리의 본능은 종종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말을 꺼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처럼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불확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통제되고 측정된 페이스는 신뢰, 권위 및 자기 확신을 신호를 보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또는 바락 오바마와 같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일부가 의도적이고 리듬 연설로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불확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통제되고 측정된 페이스는 신뢰, 권위 및 자기 확신을 신호를 보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또는 바락 오바마와 같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일부가 고의적이고 리듬적인 연설 패턴으로 유명한 등원도 낸데 안티어의 치위의 티워의 화만드렸스. 그들의 말은 신중하게 간격을 두고 일시정지는 의도적입니다. 이 기술은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청취자가 말하는 것을 흡수하고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는 어떻습니까? 간격은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연구에 따르면 속도, 톤 또는 어휘에 관계없이 누군가의 음성 패턴을 반영하면 실제로 연결감과 관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일치하도록 자연스럽게 연설을 조정하는 잠재의식적 현상, 인언어 미러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 메커니즘, 친숙함과 신뢰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독특한 악센트, 나 말하기 방식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그들의 언어 패턴 중 일부를 채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는 사회적 유대를 위해 연결되어 있으며 연설은 우리가 연결을 확립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은 종종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갖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청중과 일치하도록 연설을 조정하여 그들의 말이 더 관련성이 있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제 어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배경, 교육 및 성격을 직접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 집단마다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고려하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종종 친한 친구, 나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이 언어적 유연성은 코드 전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형식적이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과 대화할 때 더 편안하고 속어 가득한 연설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언어 스타일 사이를 이동하는 이 능력은 단순히 적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설의 각 버전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어휘와인지 능력 사이의 연결은 훨씬 더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더 풍부한 어휘를 가진 개인은 더 미묘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피르호프 가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을 묘사해야 할 단어가 많을수록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복잡해집니다. 감정을 고려하십시오. 영어에서는 느낌을 묘사하기 위해 비교적 제한된 단어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에는 감정 상태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포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순두는 책을 얻는 행위를 말하지만 결코 읽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어 단어 서다대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깊고 향수적인 갈망을 묘사합니다. 언어가 경험을 위한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경험을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휘를 확장하는 것이 단순히 진행적인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는 정기적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또는 나는 이것에 좋지 않다와 같은 제한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않고 자체부가 한계를 감화하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여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중간 수정을 멈추고 내 연설은 나에 대해 무엇을 밝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감이나 불안을 프로젝트합니까? 연결을 구축하거나 거리를 생성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문화, 육성 및 사회적 조건에 숨겨진 영향과 같은 더욱 심오한 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최종 통찰력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더욱 깊은 층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말하기 방식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문화, 사회적 환경, 심지어 당신이 소비하는 미디어 등 당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는 당신이 의사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몇 년 동안 당신이 흡수한 모든 것의 반향은 얼마입니까? 육성으로 시작합시다. 사회 언어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초기 언어 패턴은 간병인이 우리에게 어린이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가 풍부하고 표현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어휘와 고급 속도로 개발된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표현이 낙담한 더 제한적인 의사소통에 둘러싸여 있다면 망설임이나 자기 검열을 반영하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된 음성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뿐만 아니라 어조, 리듬, 심지어 특정 문구 뒤에 감정적인 충전을 모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자주 불가능하다 또는 당신은 항상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와 같은 문구를 자주 듣는다면 그들은 그 구두 패턴을 성인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깨닫지 않고 제한적인 신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 또는 항상 방법이 있다와 같은 격려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더 많은 낙관과 자신감으로 말하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외에도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화, 언어는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문화는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는 연설이 더 직접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권장되며 주장은 종종 자신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많은 동부 문화에서 연설은 종종 조화와 사회적 맥락에 중점을 둔 더 간접적입니다. 침묵은 단어만큼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은 간단하고 요점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대화를 신중하게 탐색하여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말을 부드럽게 합니까? 이러한 경향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수년간 노출되어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인쇄물입니다. 같은 나라 내에서도 음성 패턴은 지역, 사회계급 및 지역 사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학업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지적 토론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노동계급 이웃에서 자란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매우 다른 방법을 가질 것입니다. 같은 국가의 언어 패턴은 지역, 사회계급 및 공동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학문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지적 토론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말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실용적인 노동계급 지역에서 자란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매우 다른 방법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더 좋지는 않지만 둘 다 사람의 배경과 경험에 대해 심오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회 조건에 영향이 있습니다. 사회는 성별, 지위 및 직업과 같은 요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묘하지만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여성은 더 많은 해징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각 또는 어쩌면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과 같은 문구는 남성이 주장적인 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물학적 차이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성별에서 다른 의사소통 스타일에 역사적으로 보상한 문화적 규범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연설을 조종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은 친한 친구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말합니다. 의사는 동료와 대화할 때 의료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만 환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언어를 단순화합니다. 다른 언어 스타일을 바꾸는 이 능력은 사회적 진행의 신호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와 적응에는 그 아래에 진정한 목소리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현대 기술의 세계와 언어에 미치는 영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 및 음성 텍스트 기술은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쓰는 방식이 직접 말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짧은 문장, 이모티콘을 대체하는 톤, 약어 전체 생각에 서 있는 것, 이 디지털 습관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말하는 방식을 형성하여 자연스러운 음성 리듬과 의사소통에 대한 큰 기대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은 의사소통이 점점 비동기식이 되는 세상에서 자라며 즉 대화가 실시간 대화보다는 지연된 단편, 교환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심 범위, 대화의 인내,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대화에 계속 참여하는 능력이 수년에 걸쳐 감소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즉석, 대답과 급속한 교환이 표준인 세상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외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문화, 가족, 사회 및 기술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당신에게만 속한 근본적인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계시를 가져옵니다. 목소리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방법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이 인생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당신의 어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구조하는 방법이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가서 몇 마디만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나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개선할 힘을 얻고 습관에서 말하기에서 목적으로 말하기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나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개선할 힘을 얻고 습관에서 말하기에서 목적으로 말하기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최종 통찰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의 작고 고의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되는 사람을 반영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연설은 수동적인 습관일 뿐만 아니라 자신감, 관계 및 미래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발한 힘이라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다른 사람들만큼 당신을 듣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단어, 당신이 사용하는 톤 및 생각을 구성하는 방식은 모두 자기 인식으로 물러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말하면 나는 이것에 능숙하지 않다 또는 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모르겠다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모르겠다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이 진술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언어 습관은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신의 말과 일치하는 자신의 버전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결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언어를 선택하면 그 단어가 나타내는 자신의 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조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심리학자 다르뱀이 개발한 자기인식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말하면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영향력 있는 인물이 연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지도자, 기업가 및 비전가들은 모두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자신이 인식되는 방식을 형성하고 그 인식이 그들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의식적인 음성 조정입니다. 언어 패턴을 유연하게 정제하여 재배하려는 사고방식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변화와 결과적으로 당신이 사는 방식입니다. 1. 주저하는 언어를 독단적 언어로 대체하십시오. 나는 생각, 어쩌면 또는 확실하지 않다와 같은 부드러운 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때에도 불확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뢰의 차이는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2. 의도적인 간격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말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면 속도를 늦추십시오. 자신감 있는 화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이 충격으로 착륙하도록 허용합니다. 시간을 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사려깊고 지식이 풍부하고 더 많은 통제로 인식합니다. 3. 불필요한 자기 비방을 제거하십시오. 겸손과 자기 파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머나 우연한 발언을 사용하여 나는 이것에 끔찍한 일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진행이나 능력을 경시합니다. 이 진술은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 이야기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자기 비판, 겸손과 자기 파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머 또는 캐주얼한 발언을 사용하여 나는 이것에 끔찍한 일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을 경시합니다. 이 진술은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안을 강화하는 내부 이야기를 만듭니다.
대신 당신의 말을 재구성하십시오. 나는 이것에 나쁘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것을 알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작은 변화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다시 사용하여 제한보다는 성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실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자신의 버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을 열거나 닫고 있습니다. 연결을 구축하거나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 연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힘, 명확성 및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망설임, 불확실성 및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하는 방식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사용하는 단어, 채택한 톤 및 목소리의 리듬에 주의하십시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은 당신이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생각 방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당신은 당신이 사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